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 시민들이요, 모처럼 하남에서 방송다운 방송을 한다고 응원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송하기 전에 또 우리 장관님께서 얘기하네요. 구독, 좋아요 꼭 잊지 말라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요, 참, 이 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과연 우리 시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또 얼마나 답답한가라는 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하남시 지자체 1년 출범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얼마 전에 뭐 좀 커다란 행사도 했습니다만은 시의회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에도요, 이영준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프레스 더 경기의 이영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시의원을 이제 우리가 뭐 우리 전 의원님이시니까 어때 뭐 활동해 보시니까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대체 그 연봉이 어떻게 되느냐, 시의원들이.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연봉이라고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연봉 평균이라고 하면 대략 한 4천 정도? 4천 정도. 네,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근데 그 부분들이 되게 그 지자체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 정확한 정보 내용들을 찾기가 힘들다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것만큼은 오리무드로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런가요? 네.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물론 이제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만, 뭐 강남 같은 데는 뭐 또 제일 많고, 뭐 전라도 부안인가요? 뭐 부안인가? 거기는 뭐 굉장히 저조한 편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 상황에 따라서 뭐 다소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제 의회 들어가기 전까지는 네. 뭐 연봉이 뭐 5천 넘는다, 6천이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제가 들어가서 확인시켜 주겠다. 이러고서 가서 이제 받아보니 의정비와 이제 활동수당 해가지고 한 연봉으로 한 4천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오늘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시의원은 또 어떤 자기 전문직을 또 가질 수가 있잖아요. 예. 물론 다른 어떤 공공기관이나 의원들은 어떤 임직원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 제한을 겸할 수가 없는데, 네. 자, 시의원을 해보셨으니까 알겠습니다만은 하는 일들이 그래도 커다랗게 한 세 가지로 압축돼 볼 수 있더라고요. 커다랗게. 네. 일단은 조례 제정을 해서 그렇죠. 민원들의 어떤 아픔이 있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거, 또 어떤 분쟁 조정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또 시의 어떤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심사 커다랗게 본다면, 그 다음에 그 예산을 제대로 잘 쓰고 있는지, 감사 기능, 이런 것들을 커다랗게 압축돼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우리 하남시의 지금 의원들은 1년이 지났는데, 막말로 얘기해서 그 정도 좀 바꿔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영호 기자님, 우리 지금 이 기초의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진행되는지 약간 배경 설명을 하고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네. 하남시 의회는 지난 1991년도에 기초의원 선거가 실시되면서 10개의 행정동에 각 한 명씩 10명의 의원이 선출됐고요. 많은 편이네요. 그리고 바로 다음 달인 4월 달에 초대 하남시 의회가 개원됐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제9대 시의회가 출범돼서 1년째를 맞이했고요. 비례대표 포함해서 총 10명의 시의원이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강성삼 의장이고요. 그리고 정당별 분포를 보면은 국민의힘, 민주당 5대5 동수입니다. 자, 시에 이제 의원 활동을 하셨으니까 이 의원님은 우리 시가 지금 안고 있는 그런 현안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지금 역할은 어떻게 제대로 좀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큰 현안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개별 의원들은 사실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민원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해서 이제 그런 쪽을 개별적인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굵직한 현안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떨어지는
이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는데 네, 네. 요즘 같은 경우 그 송파 양평간 고속도로 문제가 지금 예. 크게 불거졌는데 네, 네. 이게 우리 교산 신도시하고 또 연결이 돼 있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의회 차원에서도 뭔가 좀 적극적인 어떤 관심을 두고 네. 역할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그게 안 보여요. 저도 그런 생각 그래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예, 않나 예, 이렇게 예, 생각이 예. 들고 있습니다. 네, 네. 또 뭐 지금 그 교산 신도시 이전에 그 교통물이 좀 시끄러운데 주민들에게 어떤 의견도 좀 청취를 하고 바쁘게 좀 움직이면서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좀 안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나름대로 이제 개별적인 의정 활동을 하느라고 좀 많이 바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또 이제 세부적인 중요한 부분인 거고 네. 우리 하남시 전체로 봤을 때 의회가 해야 할 역할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 우리 그 신도시 자체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의회의 어떤 그 노력하는 모습들 이게 좀 필요한데 요즘에 그런 모습이 좀 아쉽다 보이지 않는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니까 네. 우리 이영호 기자님이 어떤 단독으로 좀 보도한 바가 있는데 네. 뭐 지금 의원 활동들이 지금 전혀 손을 놓고 있다고요? 아니 그렇게까지 저기 그건 보여지진 아니고. 않고요. 네. 일단 어떤 사례를 대한 보도를 했고, 근데 그 사례를 통해서 보면 시의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일면을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6월 30일인가요? 시의회에서 출범 1년을 맞이해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예.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는 초심을 잃지 않겠다라는 다짐도 밝혔고,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임시회와 정례회 총 11번을 운영을 했고, 총 그래서 219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했다라고 이제는 밝힌 바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하남시 의회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봤습니다. 네. 들어가 봤는데, 여러 가지 이제는 다양한 의정 활동에 대한 정보들이 이제는 공개되고 시민께 알려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시의회 홈페이지인데, 거기 보면 의원 통계 페이지를 열어보니까는 이렇게 감독님 이거 좀 잡아줄 수 있습니까? 네. 다 보시면은 다 0으로 돼 있어요. 0. 아니 왜 1년이 지났는데 0으로 되어 있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 담당 시의회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물었더니 한 얘기가 입력을 못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그래서 1년이 지나도록 입력을 안 했다는 얘기? 이건 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산오류 아닐까? 예? 전산오류? 저도 그러길 바랬습니다. 그래요? 그러길 바랬습니다, 진짜. 그런데 단순히 입력을 안 했다. 그래서 바로 기사를 썼습니다. 예. 근데 그 다음날 예. 제가 한 12시쯤에 잘 조치가 됐는지 예. 확인을 했거든요. 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아주 간단하네요. 기사가 오후에 나오고 그 다음날에 그 조치를 한 건데 출근 시간이 9시잖아요. 업무 시간이. 근데 12시쯤에 한 3시간, 12시쯤에 확인했을 때 된 걸 보면은 3시간 내에 그 조치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불과 반나절도 안 되는 그런 업무를 1년 동안 방치한 거죠. 이게 이거 완전히 근무 태만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다. 네. 뭐 기업 같아서는 그냥 심할서 쓰고 그냥. 심할서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기업 같아서는 큰일 나죠, 이거.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수출하는 업체들은 보면 1센트까지도 하나가 그 반무점수 시자 때문에 그래서요.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맞습니다. 이거 정말 무슨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원이 아니고 무슨 공무원인가? 공무원도 요즘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공무원들 아니 근데 이게 죄송한데 네네. 그 통계 입력하는 거는 의원들이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아니죠. 네. 이건 그래서 의원들의 시의회 일하는 사무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하는 건데, 공무원들은 뭐냐면 시의회 사무국 공무원들은 시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보조해 원활하게 할 주는 수 있도록 거죠.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단순히 시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직무 태만이라고만 볼 수가 없는 게, 그래서 얼마 전에 사무국장인가 한 분이. 그럼요. 난리 났었잖아요. 1년에 200 며칠 동안 출장을 왔다는
그래서 뭐 그런 거 입력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강성삼 의장도 그때 입장 내고 공식 사과를 했어요. 네. 그 뭐냐면은 이거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어요. 지난 2020년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이 내용의 골자는 뭐냐면은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을 의장이 갖도록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전까지는 기초의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해당 자치단체장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의정활동의 독립성과 그런 자율성이 훼손된다는 그런 사례가 오랫동안 많이 제기돼서 법이 개정된 거예요. 그러면은 기초 시의회 의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왔으면은 그 시의 사무국에 대한 관리 감독, 의정활동도 분명 중요하지만 의정활동들을 잘 보좌하고 시민들에게 더 잘 알릴 수 있고 시민들에게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더 하라는 그런 취지였었거든요. 근데 1년 동안 불과 한 3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정리될 이 내용들이 1년 동안 안 됐다는 거는 이건 직원들의 직무 태만 뿐만 아니라 그 시의원들도 자기가 한 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한 일 어떻게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있는지 클립만 몇 번 하면 보여지는 건데 안 본 거예요. 그리고 시험도 문제가 있다. 우리 이제 바쁘니까 아직 못 봐서. 제가 좀 홍보를 했습니다. 의원 활동 하셨으니까 본인 이해되십니까? 뭐 어떻게 상황을? 저는 한 10%는 이해가 됩니다. 90%는요? 근데 이제 경험상 보면은 현장에서 민원이 엄청 많아요. 진짜 제가 처리한 민원 건만 해도 제 임기 동안에 한 5, 600건 이상이 되는데 이게 한 2, 3일에 한 번 꼴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부터 찾아봐야 돼요. 그 법을 검토해서 그러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고 왜 안 풀리는지 이걸 정리를 해서 이제 담당 이제 공직자하고 검토하고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것만 해도 사실 시간이 상당히 걸린단 말이죠. 바쁘다 보면은 솔직히 이 홈페이지나 사이트 관리하는 측면은 좀 소홀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믿고 하는 거니까. 네이버라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고 하는 것도 어렵습니까 그게? 아니 저는 주로 이제 집행부 위주로만 바쁘다 보니까 의원 긴장빛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의원 통계는 체크는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의원들이 제일 중요한 업무가 그 법안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발의한 법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기가 수시로 업데이트돼서 공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행정감사한 거는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된다니까. 시민들은 그걸 홈페이지 통해서 보잖아요. 다른 쪽이 바쁜가 보죠. 다른 쪽이 바쁜가 뭐 그래서 참 많습니다 이게. 다른 쪽으로 많이 바쁘다. 이게 매번 얘기 나누는 겁니다만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아니, 시의회가 필요하냐, 기초의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 만나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또 인간이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흔적들이 안 보여지면은 그러니까 시민들이 꼭 의회가 필요하냐, 이렇게까지 무용론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그 무용론 나오는 거 비판의 목소리 많이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시의회 기초의회 존재 이유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여러 가지 많은 활동하면서 많은 성과를 내는 기초 의원들도 상당수 있어요. 아마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 시의원들께서 더 어떤 또 여러 가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도 불철주야 또 노력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는 무용론보다는 잘못된 점들을 우리가 만약에 이제는 발견하게 되면은 개선을 요구하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제가 다수 하남시 공무원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하고 좀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얘기가 들려와요. 의원들 공무원이 하는 얘기 보면은 우리 의원님들 수준이 너무나 떨어져요. 예산서도 못 읽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장 갈 때마다 질의서를 하나에서 열까지 뭐 다 써서 가르쳐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그 뭐냐 저기 간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예. 어디 전에 뭐 의원할 때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그 저기 하남시 쪽 말씀을 아니, 다른 쪽인데 그런 하남시에 경우가 이제 있고요. 하남시에 경험이 하남시는 그러지 않을 있으시니까. 거라고 믿습니다. 하남시는 뭐 어떻습니까? 저는 아닌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 정도가 되면은 네. 본인 스스로가 알 텐데 예, 예. 그런 분들이라면 근데 그런 일이 최근에도 있었다고 문제는 하더라고요. 문제죠. 정말. 그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이 돈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민들 세금이 어디에 편성돼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야 되는 건데 그걸 모른다? 네. 뭐 문맹은 아닐 테고 이제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이제 소양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우연치 않게 또 그쪽 부분을 전공을 한 사람이다 보니 네, 네. 또 그런 데에서는 의원님 큰- 전공이 저는 회계학을 전공했어요. 회계학. 이제 뭐 예산 결산 부분은 사실 큰 문제는 없었지만 네. 어쨌든 그런 얘기도 가끔 듣긴 해봤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비근한 예로 이제 지난 선거 때 예.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 공직 적격성 시험도 봤잖아요. 맞아요. 예. 공천 자격 시험. 네, 기본적인 소양은 있어야 된다. 네네네. 그거는 제도는 참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건 뭐 자, 그런데 어찌됐든 뭐 1년이 지난 동안에 우리 지금 실정은 뭐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좀 답답한 노릇입니다. 네. 결국 그 우리 시민의 대표인 만큼 네.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네. 오히려 시민을 대신해서 네. 시정에 대해서 감시해야 할 부분이 시의원인데 네. 이건 뭐 우리 바쁜 시민이 시의원을 감시해야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다 이런 게 모든 게 투표입니다. 이 투표 잘못하면은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시의회 한번 다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예.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가 송패양평간 고속도로 문제 때문에 지난 7월 5일인가요? 6일인가? 그 국토부 장관께서 백지화를 했어요. 네. 일반적인 그 교통정책이라면 뭐 백지화를 하고 재검토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이 교산 신도시하고 맞물려 있는 하나의 큰 축이란 말이죠. 그렇죠. 송파양평간 고속도로 문제는 이제 산곡하고도의 문제도 있고, 자 국토부에서 이런 모습이 나왔을 경우에 제가 자료를 한번 쭉 봤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니 지금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수 이제 세 분이 이제 공동 입장선언 그 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 공동 그 연대를 통한 지금 활동하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다 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그래도 네, 한번 지금 저기 보여주시죠. 그 광주시, 하남시, 예, 예. 양평군수 그렇죠. 세 네, 분이 그거 보여드려 놨어요. 그렇죠. 공동 대응하자라고 하는 거. 네. 근데 우리 하남시 의회는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어떤 제스처가 있나 해서 한번 쭉 찾아봤더니 맞아요. 아직 그건 연수 보이지가 갔어요. 않아요. 지금 나오는 게 네. 의원 연구단체 청년 하남 해가지고 일본 맞습니다. 청년 정책을 만나다. 맞습니다. 그리고 선진 의회 발전 방안 찾기 연구 용역. 이게 이제 중점적인 내용으로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죠. 아주 이 실명스러운 부분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자, 이 사전에 이런 일정들은 계획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자, 이건 다 좋은데, 지금 시점에 일본의 청년 정책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송패양평간 고속도로 문제에 대한 뭔가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맞아요. 어떤 모습, 제스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지금 생각이 드는데, 자,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시장 세 분은 지금 연대를 해서 이제 발빠르게 대응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시민들의 대변인, 의회에서는, 우리 의원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건지 아마 본인들도 잘 아실 거예요. 예. 우선순위가 정확히 잘 파악이 안 되는 게 좀 아쉽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건지 그 포인트를 좀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이런 부분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마지막으로 네, 그 시의회는 자치 입법 기관입니다. 예. 출범 1년 됐거든요. 본인들의 역할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그리고 성과를 냈는지, 우리 시의원뿐만 아니고 시의 사무국 공무원들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우리 하남시 의회에 대한 1년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의정 활동을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